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내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지금 추미애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페북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죄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끼쳐들여서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최고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현재 정부 여당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긴급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의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세하게 입장문을 전부 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요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그 하나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분석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 이 항목이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입장문 전문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추미애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국면이 본인이 그냥 있기에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처받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갈 경우에는 본인의 장관직이 날아갈 것을 우려해서 한 건지 우리가 한번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장관직을 더 염려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이 상황에 있다는 그런 국민들을 위로하고 달래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린 다음에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입장문 전문입니다. 1.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 저는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무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부터는요, 이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당직 사병이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위들 둘인데 한 명의 대위는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압박으로 느꼈다.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위, 이 미복귀로 처리하지 말아라. 휴가로 처리해라. 이 대위는 본래 이 아들이 속해 있는 대위가 아니고 다른 상급 부대의 대위가 느닷없이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와서 휴가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 내막을 가장 잘하는 저희 한국군 지원 단장, 최근에 지난 가을에 지난해 예편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대령 이철원 대령이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탁전화, 단순하게 휴가만이 아니고 통역병, 그 다음에는 올림픽 그러니까 통역병 플러스 용산 배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탁이 전화가 왔고 그 청탁 전화는 신병 교육을 받을 때부터 왔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추미애는 그동안 국회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왔습니까? 말도 못 꺼내게 왔잖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이렇게 면박까지 국회의원한테 줬어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면 소설을 쓰시네 까지 또 얘기를 했어요.
인내하며 말을 아껴온 것이 아니고, 말을 아껴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신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그러면서 또 짜려보기까지 했어요. 딱 눈으로 이렇게 짜려본다고 그러죠. 예, 눈으로 쏴보기까지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질문할 적에는 나가면서 또 웃고 있고요. 자, 이것이 인내하면서 말을 아낀 추미애가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 한번 복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과연 검찰 수사에 영향을 안 주는 식으로 검찰을 대화했느냐. 자, 가장 큰 것이 인사를 보면 알잖아요. 인사. 이 동부지검장이 지금 누굽니까? 김관정이잖아요. 김관정이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요, 대검의 형사부장에 있었어요. 대검 형사부장이 있을 때 추미애 아들 편에서 수사하도록 삼성병원 압수수색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예. 이런 것이 다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 김남우 차장검사는 아예 사표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왜? 이 수사 진행 사항을 담당 주임검사가 제대로 보고를 안 했어요. 패싱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또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됐다 이거예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게 영향을 주는 추미애 장관의 뜻과 의지가 다 표출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검사, 지금 이제 부장검사는 새로 누가 왔느냐? 부장검사는 바로 지난번에 이 부장검사의 경우에는요,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영전에 갔어요. 승진.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해간 검사가 진술조서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대위 증언, 이런 것을 빼버렸어요. 자, 이렇게 수사를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뜻에 맞게 수사를 한 사람은 전부 영전시키고 또 다시 좋은 자리로 동부지검장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당시에 양인철 부장검사는 북부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좌천됐어요. 이것이 결국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명명백백히 검찰 수사를 이렇게 검사 수사 라인을 형성해 놓고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응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뭘로 그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느냐. 자, 제가 어제도 보도해드렸죠. 검찰 수사를 동부지검에 변호인들이 장시간 담당 검사 방에 들어가서 두어 시간씩 여러 차례 들랑달랑 한 사실이 TV조선의 잠복 취재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특정 보도가 됐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얼마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 수사의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장관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국민의 명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그러면 본인이 자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본인이 자진해서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라.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아들로 하여금 검찰 소환에 맨 먼저 응하도록 자발적으로 제발로 동부지검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최소한도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검찰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아예 휴대폰을 검찰에 임의 제출하라. 예. 검찰에서는 지금 전부 다 임의 제출만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군 기관의 이 압수수색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 수사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전부 검찰에다 대고 모든 사실을 진실대로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라. 첫째. 두 번째, 아들 출두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사를 받아라. 이런 강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 입장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추미호 수호대를 자처하는, 지금 언론에는 추미애 엑스맨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이 추미애 엑스맨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엑스맨들이 등장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번 사태가 꼬이고 꼬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검찰의 진정한 객관적 수사를 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조치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것은 충분히 추미애가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무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사상 두 번째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검사장 회의에서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은 추미애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서슬이 시퍼렇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와 똑같이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권을 역설적이지만 행사해가지고 똑바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입니다.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습니다. 자, 이 대목은요. 이 대목은 이미 병무청에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한기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예요. 지금 추미애 아들 같은 병명으로 인해서 이 무릎 절제술, 이 추벽 절제술인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제관계고, 그 다음에 그 수술도 연거푸 23일간 간 사례도 최근 몇 년간 추미애 아들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 병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한 달을 채워야 돼요? 지금 현재 23일간, 그러니까 열흘 플러스 9일 해서 19일, 2번 이상 병가는 못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4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식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이거 제대로 지금 정신이 안 들어있다.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병 상태가 나서갖고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채우지 못한 것을 가지고 크게 무슨 이 국가에 충성한 것처럼 이런 식의 이 입장문 발표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4번 항. 제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그런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습니다.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어미로서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진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군을 믿고 군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한민국의 다른 아들처럼 치료 잘 받고 부대 생활에 정상 복귀하여 건강하고 성실하게 군 복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들이 군에 입단한 날이나 전역하는 날 모두 저는 아들 곁에 있어 주지 못했습니다.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아들이 가장 보고 싶어진다는 8주간의 긴 훈련 시간을 마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혼자 헤쳐나가도록 키워왔지만 늘 이해만 바라는 미안한 어머니입니다. 5.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자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6.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저희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희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또 7번항에 또 핵심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나요?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져 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나는 사표를 어떤 경우에도 내지 않겠다. 그것이 사표를 내지 않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운명이다. 기필코의 강조가 이 방점 있잖아요. 기필코. 어떠한 경우도 절대 사표 내지 않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국민의 분노를 받아들인 입장문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국도 기필코 검찰 개혁으로 왔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빈손으로. 예, 그런 것처럼 추미애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희 얘기를 좀 할게요. 황희. 지금 황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황희. 지금 중앙일보 단독으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오늘 오전에 공익제보자 이 당직 사병의 얼굴과 이름을 전부 다 또다시 공개했잖아요. 또다시. 이것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국방부하고 같이 국방부 아무 문제 없다는 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질문. 현 씨의 실명, 얼굴을 공개한 걸 두고 공익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TV조선이 방송에 버젓이 다 내보내고 언론사에서 실명을 다 썼다. 그게 내가 공개한 거냐? 현 씨가 현 아무개란 사실은 천하가 다 안다. 그러면 왜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했냐? 주변에서 너무 개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당에서도 그래서 악의적인 댓글을 한 사람들한테도 공격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그러면 누구러뜨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수정했다. 그 이후에도 내가 실명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공격하고 싶은 거다. 현 씨에게 단독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 씨와 A대의 얘기가 다르다. 그런데 현 씨의 메시지 강도가 점점 세지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나온다. 솔직히 악의적이다. 현 씨를 이렇게 만든 배우가 누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 거다. 현 씨 개인을 범죄자를 보나? 아니다. 아직 국민의힘과 현 씨가 모의했다는 사실이 나온 게 아니지 않나. 나도 국회의원인데 뭐가 범죄인지 아닌지는 알 거 아니냐. 배우를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공범 세력이 국민의힘이란 건가? 현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나는 단순하게 얘기했을 뿐이고 대학원 시험도 봐야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게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팀워크를 이뤄서 하고 있다. 그럼 현 씨에 대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 모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현 씨를 처벌해야 하나. 당연하다. 지지자들이 현 씨 개인을 공격할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그것도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공정에 대해 공정하자고 얘기한 건데 그게 또 다른 불공정을 낳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전히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무리하게 감싸다 추미애 엑스맨이 된 그들 해서 서른, 김종민, 황희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한 말들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 추미애가 이렇게 사과를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걸 보면 이 엑스맨들의 발언과 사고 전혀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한순간에 다 확인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이 추미애 엑스맨이 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서른 의원 한마디씩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진 못할 망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주고 상줄리 일이 못돼. 그 다음에 김종민 정치 공세가 계속되는 건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김종민이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추미애 보좌관이 전한 것은 사실 본인도 부담이 된다. 그것은 엄마가 했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이 말의 톤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엄호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재정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으면서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상호 의원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카투사는 본래가 편한 군대니까 그렇다. 많은 문제를 지금 주고 있어요. 이래서 현재 우리 국민의 힘 측에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한, 특히 황희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로 실명 공개는 이 실명 공개 관련해서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추미애 아들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추가되는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긴급히 소집된 이낙연 대표가 소집한 최고위 간담회에서 주 의제는 통신비를, 지금 통신비 2만원씩 주자고 했고 난리가 났잖아요. 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야당에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경수도 통신비 2만원 줄 바에는 차라리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망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통신비는 결국 통신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어렵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통신비 2만원 주자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과 간담회할 때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가속된 이 어젠다가 바로 통신비 2만원인데요. 이낙연 대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요 9천억이 들어요. 1조가. 지금 추경 편성을 하는데 통신비 이거 내년 4월 선거 의식해 선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치기 전에 추미애 오늘 입장문 잘못 내놨다. 추가적인 입장문을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예, 이것이 제 방송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변 분들께 제 방송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